폭설로 고립된 산속 펜션. 55살 여사장이 웃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우린 둘뿐이었죠. 22살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었습니다. 민주는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죠. 종강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맨날 같은 소리만 했죠. 취업 준비는 하냐고, 성적은 왜 그 모양이냐고. 듣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이랑도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게 지겨웠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여기 꿀알바 있다. 링크가 하나 왔습니다. 겨울 펜션 알바였어요. 민준이 클릭했죠. 한 달에 300만 원 숙식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대박인데 300만 원이면 괜찮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 절반은 되니까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됐죠. 친구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사장이 아줌마래 괜찮냐? 민주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상관없음. 강원도 산골인데 심심하지 않냐? 오히려 좋아. 조용한 데서 쉬고 싶었어.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한 달 보내는 거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네, 펜션입니다. 생각보다 젊은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안녕하세요. 알바 모집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이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좋아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일은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노트북 정도였죠.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어차피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친구한테만 연락처 남기고 떠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버스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까지 3시간 걸렸어요. 창밖엔 눈이 쌓여 있었죠. 하얗게 덮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마음이 편해졌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골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웠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 원하던 거였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언덕 위 펜션까지 갈 수 있나요? 거기 걸어가셔야 돼요. 차 못 올라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짐을 끌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숨이 찼죠. 캐리어 바퀴가 눈에 끌려서 힘들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펜션이 보였습니다. 하얀 2층 건물이었어요. 눈이 지붕에 쌓여 있었죠.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난방이 잘 돼 있었죠. 안녕하세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55살 아줌마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멈췄어요. 55살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화장은 옅었죠. 하지만 얼굴이 예뻤습니다. 55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준 씨죠? 반가워요. 수진이에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얼떨결에 악수를 받았어요. 손이 따뜻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민준의 캐리어를 받습니다. 힘들었죠? 제가 방 안내해 줄게요. 이리 오세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준이 뒤따랐죠.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날씬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돌렸죠. 2층 끝방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민준 씨 방이에요. 작지만 따뜻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구조였어요. 침대랑 책상, 옷장이 있었죠. 창문 밖으로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와, 경치 좋네요. 그쵸? 저도 이 방 제일 좋아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풀고 아래로 내려오세요. 저녁 먹어야죠. 수진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다가 민준과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좁은 복도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죠. 수진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좋은 향이었어요. 민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심할게요. 수진이 웃으며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준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뭐야? 왜 이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스쳤을 때가 떠올랐어요. 향수 냄새도 생각났죠. 수진의 미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쁜 거지. 그 이상 아니야.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의 웃는 얼굴, 따뜻했던 손, 복도에서 스쳤을 때 감촉. 아, 진짜. 민준은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일하러 온 거니까요. 1시간 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였죠. 수진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네. 앉아요. 배고프죠? 민준은 앉았습니다. 수진이 밥을 퍼주고 찌개를 떠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집밥 맛이었죠. 수진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전공은요? 경영학과요.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근데 취업이 어렵더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죠. 민준 씨는 뭐가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 벌고 살고 싶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솔직하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22살이잖아요. 사장님은요? 어떻게 펜션을 하게 되셨어요?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얘기하면 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민준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둘이 섰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 닦았어요. 어깨가 자꾸 부딪혔죠.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은 참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할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푹 쉬어요.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한 달 버틸 수 있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는 모습, 밥 먹을 때 모습, 설거지할 때 옆모습.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시였어요. 씻고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차려놨어요. 토스트랑 계란, 커피였죠. 잘 잤어요? 네. 오늘부터 바쁠 거예요. 손님들이 체크인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객실을 보여줬어요. 총 6개였죠. 여기 다 청소해야 해요. 침구 교체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도 닦아야 해요. 네. 힘들면 말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청소 도구를 줬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시트를 벗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빨래 바구니에 넣고 새 시트를 꺼냈죠. 침대를 정리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구석구석 닦았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데 땀이 났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죠. 1시간 만에 겨우 한 방을 끝냈습니다. 6개나 남았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꿀알바라더니 하지만 계속했어요. 2번째 방, 3번째 방. 점점 빨라졌죠. 오후 2시쯤 수진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힘들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말고. 네. 수진이 웃으며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물을 마셨어요. 시원했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방까지 끝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수진이 올라왔어요. 다 했어요? 네. 와, 빠르네요. 대단한데요? 수진이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깨끗하게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 손님들 올 시간이에요. 체크인 도와줘야 해요. 네. 6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었어요. 짐이 많았죠. 민주는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들이었어요. 2층까지 올라가야 했죠.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이 흘렀습니다. 여기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을 안내하고 내려왔어요. 또 다른 손님이 왔죠. 또 짐을 날랐습니다. 8시까지 계속됐어요. 총 5팀이 왔죠.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민주는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 보니까 알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녁 먹어야죠. 제가 준비해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이었어요. 민주는 배가 고팠죠.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죠. 첫날인데 너무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할만해요. 다행이에요. 내일부터는 좀 나을 거예요.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었거든요. 다행이네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또 옆에서 도와줬어요.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부딪혔죠. 민주는 긴장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또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민준 씨. 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첫날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다리랑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칭찬해줬거든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민주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적응했어요. 일도 익숙해졌고 수진과도 편해졌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건 폭설이 오기 전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예약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갔죠. 내일 손님 많아요? 응, 가족 단위로 2팀 와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럼 바빠지겠네요. 맞아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죠. 날씨가 안 좋네요. 수진도 창밖을 봤습니다. 폭설 온다던데 괜찮으려나. 토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객실을 준비했어요. 수진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내렸어요.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사장님, 눈 와요. 조금만 오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폭설이 됐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면 손님들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네, 펜션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 지켜봤죠. 아, 네, 그러세요. 다음에 꼭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취소해요? 응. 길이 막혀서 못 온대요. 다른 팀은요? 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 팀도 취소했네요. 펜션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준과 수진 둘뿐이었죠.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없겠네요. 네. 민준 씨. 네.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일하러 온 거긴 한데 이런 날엔 놀아야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네. 바베큐나 할까요? 테라스에서. 지금요? 눈 오는데요? 그래서 더 좋잖아요. 눈 보면서 고기 먹으면 운치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했어요. 사장님이랑 같이 바베큐를. 수진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꺼냈어요. 삼겹살이랑 소시지가 있었죠. 와인도 있는데 민준 씨 술 마실 줄 알아요? 아, 조금은요. 조금? 22살인데 조금만 마셔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술 약해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수진이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고기랑 와인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수진이 바베큐 그릴에 불을 붙였죠. 추우면 담요 가져올게요. 괜찮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수진이 고기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냄새가 좋았습니다. 와인을 땄습니다. 수진이 2잔에 따랐어요. 민준에게 건넸죠.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어요.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죠. 고기가 익었습니다. 수진이 접시에 덜어줬어요. 민준은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있네요. 그쵸? 이 고기 좋은 거예요. 둘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여기 왔어요?
돈 벌려고요. 그것만이에요? 민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사람들 안 보고. 왜요? 지쳤거든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부모님 잔소리 듣는 것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기분. 사장님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수진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민준도 마셨어요. 혼자 펜션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좋아요. 혼자니까. 가족은요?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민준 씨 나이 때 결혼했었어요. 바보같이. 22살에요? 응. 너무 어렸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점점 취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잘생겼는데.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관심 없어요. 거짓말. 22살인데 관심 없을 리가.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주변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둘만의 세계 같았어요. 추워졌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이거 덮어요. 큰 담요였습니다. 둘이 함께 덮었죠.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향수 냄새도 났죠. 수진도 민준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응? 따뜻하네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죠. 담요 아래에서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끝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어요. 수진도 움직임을 멈췄죠.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점점 손이 겹쳐졌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수진의 손가락과 깍지를 꼈죠.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쳐다봤어요. 민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네. 민준도 떨렸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죠. 코끝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어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그런데 저도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죠. 민준 씨는 22살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55이고. 알아요. 33살 차이. 상관없어요. 정말로. 민준의 손이 수진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수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죠. 민준의 손끝이 수진의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죠. 사장님. 응.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이제 입술이 닿을 것 같았어요. 수진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둘만의 시간이었죠. 민준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도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몇 센티미터.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죠. 수진이 떨렸습니다. 민준도 떨렸어요. 키스는 짧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떨어졌어요. 사장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고 민준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민준이 말하려는데 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민준에게 입을 맞췄어요. 더 깊었습니다. 더 오래됐죠. 민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죠. 수진의 손이 민준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민준의 손도 수진의 허리를 잡았어요. 키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둘의 체온으로 뜨거웠죠. 수진이 잠깐 떨어졌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민준 씨, 네. 방으로 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떨렸어요. 네. 둘은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갔죠. 수진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민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수진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점점 거칠어졌죠.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침대로 향했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민준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그럼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자기 방이 아니었죠. 옆을 봤습니다. 수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 예뻤어요. 민준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이 쌓여 있었죠. 민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수진과의 모든 순간이 진짜 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민준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였죠. 아, 늦었다. 서둘러 씻고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부엌에 있었어요. 민준은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이 먼저 돌아봤습니다.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약간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네. 죄송해요. 늦게 일어나서. 괜찮아요. 오늘 손님 없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아침 드세요. 식탁에 토스트랑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앉았어요.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어요. 어제 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나도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수진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단은 그냥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네. 그날부터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눈 때문이었죠. 길이 막혀서 손님들이 못 왔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하고, 밤이 되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수진이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안았어요. 민준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수진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키스했습니다. 영화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둘은 보지 않았어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점 거칠어졌죠.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네. 둘은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자연스러웠죠.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은 학교 생각도 안 했죠. 친구들 생각도 안 났어요. 수진과 함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은 부엌에서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야채를 썰고 민준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민준 씨, 당근 좀 줘요. 네. 민준이 당근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수진이 웃었죠. 요즘 맨날 이러네요. 뭐가요? 손 닿는 거. 민준도 웃었습니다. 일부러예요. 알아요. 수진이 민준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어요. 왜요? 그냥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 함께요. 밤이 됐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네요. 그러게요. 손님들도 다시 올 거고. 네.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씨 학교는 언제 시작해요? 민준은 멈췄습니다. 학교 잊고 있었어요. 다음 주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구나. 둘은 말이 없었어요. 행복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많이 녹았죠. 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떠나야 한다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네. 둘은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개강이 다음 주라고 했죠? 네.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이요. 수진이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언제 떠날 거예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학교 가야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가야 한다는 거.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말은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긴 했지만 억지 웃음 같았죠. 밤에도 함께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떠날 날이 왔습니다. 민준은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어요. 한 달 전에 왔을 때랑 똑같은 가방이었죠.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도 수진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사장님, 응, 이제 갈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민준 씨 덕분에 좋았어요. 급여는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을 봤죠. 민준 씨. 네. 수진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또 올 거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멈췄습니다. 대답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마 안 올 것 같다고.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을 보니까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죠. 정말요? 네. 또 올게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수진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민준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그럼 기다릴게요. 네. 수진이 떨어졌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민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내려갔어요. 언덕을 내려갔죠. 한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문자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펜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을 그렇게 두고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어요. 민준은 펜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진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수진을, 여름을 기다리는 수진을, 올지도 모를 민준을 기다리는 수진을. 미안해요. 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혼자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받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은 오지 않았어요. 여름방학도 지나갔고, 가을도 지나갔죠. 이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안 올 거라는 걸, 당연하죠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겨울이 행복했으니까요. 12월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 예약 문자가 왔습니다. 12월 20일, 1박 예약 가능한가요? 수진은 확인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름을 봤어요. 신민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야? 다시 봤습니다. 신민준. 맞았어요. 수진은 한참을 그렇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쳤어요. 손이 떨려서 오타가 났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나요? 전송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저녁 6시쯤요.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짜 오는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수진은 아침부터 청소를 했어요. 객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민준이 썼던 방도 정리했죠. 오후가 됐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죠. 5시가 됐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고쳤죠.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1년 만에 오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6시가 됐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도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죠.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또 일하러 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어요. 미안해요. 1년이나 걸렸잖아. 용기가 없었어요. 바보. 수진이 민준을 때렸습니다. 가슴을 쳤어요. 약하게. 민준은 받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민준도 수진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이 떨어지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휴학했어요. 1년. 뭐? 여기서 1년 있을 거예요.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생각했어요. 매일. 사장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바보. 알아요. 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처럼.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또 폭설 오려나요? 그러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또 바베큐 해야죠. 네. 둘은 웃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준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1년은. 그리고 그 1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